제1강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 효력의 귀속 주체.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 전문가 김경열입니다. 아파트 사건의 1인자 권영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를 하다가 보면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선정 지침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할 부분과 관리주체가 계약할 부분을 나눠놨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관리주체의 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관리주체가 지는 건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속되는 건지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명확치 않아서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누가 계약을 하든지 간에 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계약서에 자기가 서명 날인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자기가 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아파트 용역 계약 그 모든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이 관리 주체 아니면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소장 개인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러면 관리주체나 관리소장이 계약의 귀속 주체냐, 효력의 귀속 주체냐. 대법원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아파트 관련 공사,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한 공사,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관리주체나 관리소장 명의로 체결된, 기재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 명의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의 귀속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의 당사자와 그 각각의 계약의 효력이 귀속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사건의 1인자 권영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차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사건 이외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할 때에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쟁점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계약의 체결 주체 그리고 더해서 귀속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10년 전에 아파트 사건을 처음 할 때 아파트 관련 계약서에 관리소장님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관리소장님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법정에 소송으로 갔을 때도 아파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약상의 주체인 관리소장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냥 계약서는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관리소장 개인 이름으로 개인한테 소송을 제기합니까? 라고 상대방한테 꾸지람할 때도 있었고, 또 법원에서는 계약서를 보더니 관리소장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이거 계약, 당사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이거 계약 주체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즉, 아파트 관련 계약 자체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파트가 계약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관리소장 이름으로, 관리소장 개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관리주체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 때문에. 즉, 지침에는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상은 모든 주체는 용역계약서 작성 후 주체는 위탁관리 방식일 경우에는 관리주체이고 자치관리 방식일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계약서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는 사업자 선정지침 29조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관리주체 또는 소장님들이 계약서에 나타내는 계약 당사자의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반 법리와 혼동되는지 그 구분을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계약서, 법적으로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즉, 처분문서가 뭐냐면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기타 등등 그 명칭을 제외하고 어떤 당사자의 사인, 날인이 있는 것, 즉, 그 날인 자체가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날인이 있는 것 자체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의 책임은 날인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적으로 당연한 효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이 되면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그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립이 진정이 된다.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 자체가 내 도장 맞다라고 하는 순간 그 계약서에 당신이 도장을 찍었고 그 도장을 찍은 이유는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날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추정이 돼버립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내용이 없는 이상은 그 계약 내용대로 그 주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한다면 어떤 사람이 계약서, 약정서, 협의서, 기타 등등 명칭은 상관하지 않고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 뒤에 자신의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인의 의미는, 날인의 의미는 그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와 같이 판례가 명백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아파트 사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언급한다면 계약서에 어떤 사람의 도장이 이렇게 날인돼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단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요즘에 친절한 법원은 그냥 당신이 이 계약 내용에 책임질 것으로 이 도장을 찍은 거 맞죠? 그렇게 물어보는 법원은 정말 친절한 법원이고 대다수 법원은 이 도장 당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당신 거 맞나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고 내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신이 도장을 찍었군요. 그리고 그 찍은 이유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의사로 그렇게 도장을 찍었군요 라고 추정이 돼버리고 이전 판결에서 보는 것 같이 반증,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법원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면 그냥 계약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에서는 그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돼 있는 이상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파트로 돌아와 보면은 계약서에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인데 대부분이 관리 주체 이름으로 아니면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소장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일반 민사소송 법리를 보면은 관리소장 이름으로 찍었다면, 날인이 되었다면 그 계약의 책임은 관리소장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관리주체 이름으로 그렇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럼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혼동이 발생한 와중에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주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의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보면은 원고가 소송을 건 당사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고 피고는 어린이집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건물 명도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피고가, 즉 피고 측 어린이집이 계약서 명의에 관리소장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입주자 대표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도 없고 건물 명도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도 피고 항변을 인정을 해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는 관리소장인데 왜 입주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느냐? 이건 아니다. 일반 민사소송법의 원리를 적용해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의 원래적인 법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합니다. 즉 구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의 관리소장의 지위는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다. 즉 업무집행기관, 즉 아파트가 주체고 관리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계약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계약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을 통하여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는 정리된 겁니다. 즉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명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고, 그 전제가 뭐냐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파트 관련한 계약서,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그 계약의 권리 귀속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의 법리와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즉 기존의 민사소송법의 법리는 계약 당사자 자체를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자를 당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비로소 그 계약의 귀속 주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일선에서는 이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이 판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법원 사건은 자치관리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그러면 자치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위탁관리일 때는 또 다른 법리가 적용되지 않냐? 위탁관리일 때는 원래의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주체,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을 없애버렸습니다.